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풀이. 자, 조선시대 세 번째입니다. 15회에서부터 16회까지 2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회입니다. 밑줄 그은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현재 일본 도다이샤, 동대사죠. 도다이샤 쇼쇼인 정창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도다이샤 쇼쇼인이 아니라 동대사 정창원으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이 문서는 당나무로 만든 종이 2매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신라의 오소경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았던 이 지역에 속한 어느 촌과 이 서원경이죠. 서원경. 이에 근접한 현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해점촌, 사라지촌 등의 인구와 논, 밭의 규모 등 경제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원경이고, 자, 서원경, 중원경,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서원경이 청주인지, 중원경이 청주인지, 이렇게 충주하고 아주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그냥 모음을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서원경의 모음은 청원경의 모음도 중원경의 모음은 우, 그 다음에 우. 여기 종성까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서원경은 청주, 중원경은 충주,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오래오래 갈 겁니다. 자. 삼국시대 철기문화가 발달한 금강가야는 저 아래죠. 김해죠. 옳은 것은 신라 말기 양길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원주 쪽이죠. 부건경. 금속활자로 집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청주죠. 청주. 이게 정답이겠네요. 청주 흥덕이죠. 흥덕. 그 다음에 조선전기 조운을 담당한 가흥창은 충주입니다. 충주. 한글 소설인 춘향전의 무대가 됐다. 자, 여기서는 김해, 여기서는 부건, 여기서는 청주, 서원경, 조운, 이거 가흥창은 중원, 그 다음에 이것은 남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보 제224호인 이곳은 외국 사신을 접경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더불어서 만든다는 뜻에 맞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연회를 하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었다. 이 건물은 1412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후 1867년 고종 때 다시 지어졌다. 건물의 1층은 48개의 높은 돌기둥만 세우고 비었으며 2층은 마루를 깔아 연회장으로 이용하였다.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하여 지위에 따라 맞는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 자, 왕실의 권위인 상징인 건정전 아니죠. 그 다음에 명성황후의 한이설인 건천궁 연목과 누각이 어우러진 경회루가 맞죠. 경회루. 루.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루인데, 루의 구조는, 일단 2층입니다. 2층이고, 루는 사방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층은 48개 높은 돌 기둥만 세우고 비었으며, 라고 있죠. 2층은 마루를 깔아 연회장을 만드는데 전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 그 다음에 광활루, 무슨 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2층 구조이면서 2층이 다 사방이 터져 있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갑니다. 2번. 아니죠. 경혜루가 있는 건 3번이죠. 그 다음으로 다음 가상편지 글의 밑줄 그은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는 어릴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서당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공부하였고
그 덕분에 한양에 있는 사부학당 중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 후에 소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고 소과는 생원 진사시를 소과라죠. 마침내 대과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어. 자네는 예전에 대성정과 명륜당에 있는 향교죠. 공교육기관이죠. 관학이죠, 관학. 그리고 친척분의 추천으로 서원에 들어가 나라에서 파견한 교수와 훈도의 지도를 받아.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는 것은 향교죠. 서원이 아니죠. 미음이 틀렸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교분이 벌써 20년이 흘렸군. 5번이 틀렸죠. 5번. 다음 신문 기사에 소개된 그림으로 옳은 것은 다시 만나보는 조선회화의 걸작. 조선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그림은 1996년 국내에 전시된 지 13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았다. 일본 델리대학, 천리대학이죠. 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 그림의 전시를 위해 외교통상부까지 나섰다고 한다. 조선 세종대의 화가였던 안견이 안평대군의 요청을 받아 그린 이 그림은 안평대군의 발문과 시문 외에도 당대 문사 21명의 시와 글씨가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몽유도원도죠. 몽유, 정자를 써야 되겠죠. 도원도, 복숭아 도자를 써야죠. 도원, 몽유도원도. 그래서 일본은 영통골 입구도, 금강전도,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 세안도, 몽유도원도.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 밑줄 그은 기억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숙주의 연보, 출생 친시 문과에 합격함, 집현전 부수찬으로 임명됨, 통신사 변효문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옴, 계유정난시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에 책봉됨, 남이를 숙청한 공으로 익대공신에 책봉, 영의정으로 임명. 이렇게 됐죠.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 자, 집현전 세종대왕 때죠. 예.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승정원이죠. 틀렸고, 돌아온 후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해동 제국기.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맞죠? 성산문, 박평현 등의 모의를 저지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이것은 이 모의라는 것은 뭐죠? 사역신의 난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계유정난하고는 이거는 상관이 없고, 계유정난은 사역신 계유정난 뒤에니까 일정 지역을 노구부로 하사받았다.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비변사는 삼포회란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건 처국일 테고, 세종 때를 전후하여 추진된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의 시책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실용적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다. 세종대왕 때니까 세종대왕 때와 상관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은 거중기. 이것은 화성 성역 때 다산 정약용이 고안해낸 기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서문이 들어있는 책으로 옳은 것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우리나라 문인들의 문장 저술이 비록 육경에 결줄 수는 없지만 문은의 성쇠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여러 문인의 작품을 모아 한지를 책을 만들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러 문인의 작품을 모아서 그래서 그리하여 신들이 전하의 말씀을 받들어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 부, 시, 문 등의 약간의 글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취하여 문체에 따라 분류하고 130권으로 정리하여 책을 엮어 올립니다. 그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것은 동문선입니다.
동문선. 1번.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민속놀이, 이런 것은 워낙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죠.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차 부임하여 전라우수영에 진을 치고 왜군이 황해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거느린 전선은 10여 척에 지나지 않았으나 왜군의 전선은 130여 척이었다. 당시 남해 일대에서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모두 군사로 불려나갔거나 군수 물자를 실어나르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조선군에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이 민속놀이를 하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강강수월래가 되겠죠. 강강수월래 4번이 됩니다. 다음 가상 일과표의 밑줄 그은 기역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일정, 기상, 아침 문안, 알성시 주관, 합격자 격려, 상소문 읽기, 취침. 너무 간단하죠? 알성시입니다. 알은 배알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성인을, 성현을.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보던 시험, 알성시입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해를 3년마다 법으로 정해놓은 시험, 식년시입니다. 식년시. 그 다음에 왕의 문묘 참배 후 성균관에서 실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문묘에는 성현들을,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찾아뵙고 난 다음에 시험 보는 것. 세자, 책봉 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치러졌다. 이것은 정광시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역과, 의과, 율과,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잡과가 되겠고, 학덕이 높은 유생들을 추천받아 관리로 등용하였다. 이것은 혈량과가 되겠죠. 혈량과. 혈량과가 되겠다. 알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요구사항에 제기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민은 항상 7양 5전으로 정하여 그들 것 각종 군포를 소민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이것이 바로 호포가 되겠죠. 호포. 황국의 폐단을 없앨 것. 군력의 부족분을 보충한다거나 환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결렴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결렴한 것은 토지를 이야기하겠죠. 토지를 대상으로 거두는 것이 결렴이 됩니다. 토지의 부가의 조소를 거두는 방식 결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포니까 고종 때 이야기겠죠. 고종 때 임꺽정 등 도주기의 출몰이 빈번하였다. 이때는 이제 대동법의 원인이 되겠죠. 이거는 삼정의 문란에 항거하여 농민들이 봉기했다. 후기 맞고, 사화가 이것도 정기 이건 안 맞고, 정감록,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죠. 4번입니다.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이런 그림도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탄생 250주년 유네스코 연관 기념 행사로 선정. 유네스코에서는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212년, 213년 유네스코 연관 기념 행사로 선정. 정약용은 성화학파의 학통을 이어받아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각종 사회 개혁 사상을 지시하였다. 그는 정조, 사후, 천주교 박해로 연루되어 오랫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이죠. 자영농 육성을 위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성호이익. 금속 과학록을 지어 금속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추사 김정희.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 맞습니다. 색경, 이것은 박세당이죠. 박세당, 색경입니다. 색경은 농사에 대한, 이건 농사 지을 색자죠. 경입니다. 경전. 모내기를 비롯한 농법을 여기 소개해놨죠. 색경, 박세당. 백리척 사용하여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이것은 정상기를 이야기하겠죠. 동국지도.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소설이 등장한 시기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성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그는 몹시 가난하여 환곡을 타먹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서 천섬의 빚을 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때마침 그 동네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 말하였다. 이제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이니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 어떨까? 양반을 사고 파는 것은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림, 호작도 이런 미나도 조선 후기에 유행하고 이러한 가마니 짜기 같은 이런 것들도 가마니 짝입니까? 가마니 짝, 자리 짜기 이런 것도 조선 후기 김홍도의 풍속도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이것은 신사임당의 그림이고 이것은 고사 간수도죠. 강희안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이 정답. 밑줄 그은 기억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원도에는 대등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 전라도에서 저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나 충청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등법의 시행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토호도 토호지만 토호는 토착 세력을 토호라 그러죠. 토착 세력. 중요한 것은 강원도, 이 지금 대동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특산물 각각의 지역마다 막 달랐는데 이제 토지를 대상, 특히 논을 대상으로 쌀을 어떻게 내느냐죠. 쌀. 그런데 강원도는 사실상 농지 분포를 봤을 때 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경상도와 충청, 전라도는 논이 엄청 많죠. 그러니 대동법은 결국은 대공수민데 곡물 대신에 쌀을 거두는 건데 이 쌀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산된 곳이 바로 논이죠. 수전이죠. 수전이 충청도 전라도에 많죠. 그러니 수전, 즉 논을 소유한 이 토호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강원도는 논이 많지 않으니까 반발을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작은 균역법이죠. 균역법. 균역. 그 다음에 양반의 군역 면제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호포법을 이야기하겠죠. 인류 상류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중수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균역법이죠. 두 표를 한 표를 줄여버리는 거. 전분 6등과 연분 9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건 세종 때의 그 공법을 이야기하죠.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 단위에서 토지 결수, 즉 이것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이 많은 논에다가 부과를 해버리니까 이것은 이유가 충분히 되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역사서가 저술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는 것은 고구려의 예장수 대조영, 태백산 남쪽 성에 근거하니 주나라 측전무 원년 갑신년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니, 이것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인 것은 제왕운기죠. 이승휘의 제왕운기는 1287년, 삼국유사는 1281년.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왕운기 1287년에 해당되는 거 여기네요. 나가 되겠네요. 정답이 2번. 연도를 외워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밭에 심은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겠죠. 밭에 심은 것은 9곡 뿐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서쪽 지방의 담배밭, 북쪽 지방의 삼밭, 한산 지방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제왕밭은 다 상상 등의 논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맞죠?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도 맞고,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활발하였다도 맞고, 그 다음에 후시,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지방에서 장시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때 장시가 엄청나게 퍼지죠.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밑줄 그은 왕의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후 붕당 간의 다툼을 금하고자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여 주의불비. 비. 그 다음에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이거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만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어 위정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주는 논어에 보면 뭐라든 주는 보편야라. 보편. 보편은 것은 두루 넓게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모두가 친후한 뜻은 같습니다. 친후, 친하게 지내다. 친후. 친후하게 지내는 것은 똑같은데, 주는 군자죠. 군자는 보편, 넓기, 두루두루 넓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는 뭐냐면은 편당해라. 편당. 비는 편당을 짓는 겁니다. 편당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아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첨하는 것은 널리 사귀면서도 특정인에게 가서 아첨하는 것이지, 편당, 무리 짓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사귀는 것과 신의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널리 사귀는 것이 그게 신의가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번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루 널리 사귀면서 널리 친하게 지내면서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군자의 마음이요가 아니라 군자의 이 공자가 들어가야죠. 공심이죠. 공심. 그 다음에 편당을 지으면서 널리 친하게 지내지 아니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게 편당을 짓지 마라라는 거죠. 당을 짓지 마라는 거죠. 붕당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통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영조죠. 영조. 친위 부대인 장영령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것은 정조 이야기.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맞고, 속대전 동국 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했다도 맞고, 신의 통공이죠. 통공은 신의 년이 일어났으니까 신의 통공이라 그러죠. 1791년 정조 때입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통공이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같이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통공이라는 것은.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통공. 그것이 언제? 신해년 1791년이라는 거죠.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법은 금난정권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은 그래도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함으로써 난전, 사상 이들과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됩니다. 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로부터 과거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더 이상 농민에게서 조를 직접 거둘 수 없다 이 말이죠. 관에서 거둬서 관에서 주겠다.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할 것이다. 즉 관에서 거둬서 관에서 지급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관수간급제 성종 때죠. 직전법 하에서 조를 거두어서 관에서 조를 거둬서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직전법 제도가 관수간급 제도로 바뀌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조세의 급납화가 확산되었다. 이것은 관수간급제하고 상관이 없죠. 배경은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남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지나치게 남용 거두어들인 거죠. 거두어들인 것, 남칭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불법적인 대립과 방군 수포가 성행하였다. 이것은 군역 문제고, 이거는 공납의 문제죠. 조세의 문제죠. 검문세적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했다. 이건 고려 말 도저법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농민이 늘었다. 이건 조선 후기, 이건 조선 전기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림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너는 무슨 일로 짐의 행차를 맡고 있느냐? 전하께서 화성에 행차하신 뒤 돌아가신 아버님께 참배하러 혈룡원에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징이 있죠. 징. 이 징을 치는 거죠. 징. 이게 징이 한자로 쟁입니다. 그래서 치는 거죠. 격쟁. 이거 격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조와 관련이 있죠. 친위 부대인 장영령을 설치하였다. 옳은 것은 이거 맞네요. 북방 개척을 통해 사군 육진을 설치하였다. 세종. 청을 정벌하기 위해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효정.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법을 실시하였다. 고정.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 마찬가지 고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가다 공포 양식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가는 다포 양식이고 나는 주심포, 다는 ik공이라고 합니다. ik공. 날개, 새 날개처럼 생긴 거. ik공. 가는 조선전기 건축에 널리 사용됐다. 맞죠? 그리고 조선전기에 조선시대 궁궐 건축은 다 다포 양식이죠. 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봉정사 극락전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여기가 해당되겠죠. 다는 성불사 응진전 건축에 적용되었지. 이거는 나중이고, 성불사 응진전은 다포 양식이죠. 가나 다의 순서로 등장하였어. 틀렸죠, 이거도.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갑과 을이 되겠네요. 1번. 밑줄근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며칠 이 전쟁 때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순절한 신립장군과 8천여 장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신립장군이면 임진왜란 초기에 탕금대 전투에서 전사하죠. 이와 함께 이 전쟁 발발 420주년을 맞아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발전적인 미래의 국제관계를 모색하였다. 임진왜란, 북학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 임진왜란하고, 이거는 조선 후기죠. 비변사 페이지도 이거는 고종 때죠. 사화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것은 사화의 영향은 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훈련도감 설치. 이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군사를 훈련시키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 쓰시마 정보의 결과를 분석한다. 뭐 상관이 없고 4번. 가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실과 사대부 이해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서인이네요. 선왕께서 적장자 둘째이므로 대비께서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해 예송이 되겠네요. 처음 효종이 성하했을 때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아닙니다. 왕에게는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서 대비께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둘째라도 왕을 지냈기 때문에 사대부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인이죠. 연육, 허목 이렇게. 자, 가는 서인이죠. 인조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했다. 맞네요. 맞죠. 인조반정, 북인 정권인 광해군 정권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권력을 잡죠. 그 다음에 가는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아, 이건 북인 이야기죠. 나는 경신왕국을 통해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것도 다시 외우죠. 남인, 서인, 주, 경, 기, 갑. 남서, 주, 경기, 갑.
즉위 때는 남인 경신한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고 기사한국으로 남인이 잡고 갑술한국으로 서인이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신한국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서인이죠. 서인. 그래서 나는 남인이니까 틀렸고, 광해군의 중립 외교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남인? 이거는 외교는 중립 외교는 북인이죠. 북인. 그 다음에 가나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 호락 논쟁을 벌였다. 이 호락 논쟁은 서인에서 다시 갈라진 노론, 소론 중에서 노론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서문이다.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친정인지, 정인지면 조선 초기가 되겠네요. 조선 초기. 대개 정인지 등은 상과 아래입니다. 대개 지난 시기의 흥망은 앞날의 교훈이 되게 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는 것은 곧 기전체라는 거죠. 기본 방향은 직접 왕께서 여쭈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 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 신창, 고려 말이죠. 우왕과 창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사가 되겠네요. 자, 옳은 것은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사라를 수록하였다. 삼국유사. 실록청에서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왕조 실록. 고구려 건국 영웅의 업적을 서사시 형태로 저술하였다. 동명왕편.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맞겠죠?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동국 통감이 되겠군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천자는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내려와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샘이 땅에서 솟아나듯 천자가 되었는가? 여러 현장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 자, 제일 아래 마을 사람들이 추정하면 이정이 순정하면 면장, 그 다음에 뭐 군수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 따라서 천자란 여러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 천자가 제대로 정치를 못할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다산정약용이 쓴 탕론, 탕왕이죠. 탕임금이죠. 탕임금. 걸왕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 걸왕을 끌어내린 탕왕에 대한 글을 쓴 겁니다. 탕왕의 걸왕을 끌어낸 것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산정약용이죠. 다산정약용 청으로부터 시언력을 도입하였다. 시언력을 도입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인조 때 도입해서 효종 때 김육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시언력을 쓰게 되죠. 우리말을 연구하여 훈민정음 운해를 저술했다. 이건 신경준이고, 지전설을 처음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것은 홍대영이고,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로 확대한 동사, 이건 이종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리를 정리한 아방강력고를 저술을 했다. 아방, 우리나라. 강력, 고. 아방강력고를 저술했다. 다산정약용 맞습니다. 5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조 11년 1811년입니다. 1811년이니까 이것은 홍경래난이겠죠. 홍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정주성을 점령한 봉기군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온 순무영군 순무영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순무영군이 봉기군의 공격에 대비해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잘 묘사되었다. 목책, 오랜만에 나옵니다. 목책.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목책이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것은 홍경래 난에 대한 거죠. 신분 해방을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이것은 그 신분 해방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외에 만적의 난도 있고 그다음에 망이망소의 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봉기했다. 이것은 동학사상 바탕. 이것은 1894년에 이른 동학 농민운동이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진주밀란이죠. 1862년에 중앙관서의 공로비를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과는 또 상관이 없죠. 몰락양반, 영세농민, 광산노동자 등 아주 복합적으로 많은 신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킨 난이 바로 이 홍경래 난입니다. 특징 중에 아주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답은 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도리가 무너져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나정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며 유학이라 하고 유학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겠죠. 하고 거짓으로 올리고 글만 쓰면 유학, 말만 하면 유학, 모칭 유학이라 그러죠.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밟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일성록은 영조 때부터 기록된다 그랬죠. 문중의 족보를 정리하는 사족 맞죠. 그 다음에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평민자제, 포구에서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객주, 시사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중인 맞죠. 과중한 곡물 부담에 힘들어하는 소, 이건 고려시대 이야기죠. 이거 전부 다 조선 후기 이야기인데 이건 고려시대 이야기니까 해당 사항 없음. 정답은 5번.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물로 바칠 경우 꿀 한 마리의 값은 목면 세필이지만 방납몰입애들은 현물 납부를 방해하는 몰입애입니다. 몰입애들 방납 몰입애, 이것이 바로 공납의 폐단이죠. 공납의 폐단이 바로 방납이라는 겁니다. 자, 방납 몰입애들은 내피를 걷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대호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이 원망한다는데 소민의 원망이 대호의 원망보다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속히 충청과 호남에도 시행하소서. 농민에게 1년에 군포 한 표를 납부하겠다. 이것은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 토산물 대신에 토지 한 결당 미국 12말을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죠. 처음에는 16말 거뒀죠. 효종, 현종을 거치면서 12말로 이제 줄어들죠. 전세를 토지 한 결당 미국 4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이것은 영정법이죠. 영정법은 영정법은 1653년 인조 때 실시가 될 때는 4 내지 6말이죠. 그러다가 효종 때 가면 4말로 고정이 됩니다.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한 결당 미국 2말을 부담시켰다. 이것은 균역법이죠. 균역법 때 1결당 작은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쌀로 환산해서 이것이 장미, 그래서 결작이라는 겁니다. 1결 장미라는 것은 한 결당, 토지 한 결당 쌀로 환산해서 2말을 내라. 2말 부담시켰다. 이것도 균역법.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연중 6일 내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조세, 공납, 역에서 요역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진경산수 대전 영조 27년 정선이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요. 바위 사는 선으로 흙사는 묵으로 묘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랬다. 말이죠. 일본은 세한도 주사 김정희, 이것은 안견의 몽유 도원도, 이것이 인왕제색도죠. 그리고 이것은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이것은 십장생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좌이정 체제공, 조선 후기죠.
왕께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평시서 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제는 모두 협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유기전 이외에는 금난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요 백성들은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1791년 신해년에 실시한 신해 통공이죠. 통공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거죠. 권원중복 고려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인삼,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일부 조선 후기 상황이고 일부 농민이 광작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덕대가 물지역에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였다. 모내기법의 학대로 벼와 보리의 이무작이 성행하였다. 다 조선 후기, 1번은 고려.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그은 우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본래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에 들어가고 혹은 역에 들어가고 이 중인 이야기죠.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세습하니 사람들이 중촌 고족이라 이렇게 되었다. 중촌이라는 상촌, 중촌, 하촌 있겠죠. 상촌에는 양반들이 살았고 중촌에 이런 중인들이 살았겠고 하촌에는 상민들이 살았겠죠. 거기에 중촌에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고족이다 이 말이야. 아주 오래된 고족 이렇게 됐다. 우리와 서울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은원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통문을 띄워놓으니 이달 29일 마동에 있는 홍현보의 집에 모여 상의코자 한다. 상원과방입니다. 상원과방입니다. 상원과방 과방은 이렇게 과거시험 합격자를 명부를 과방이라 그러죠. 상원은 바로 역과입니다. 역원. 통역을 담당하는 부서 사역원을 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과방 이런 것은 제목만 알면 금방 알죠.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자 이것을 우리를 알아보기 위한 그래서 이것은 역관이죠. 역관이고 중인입니다. 종목법이 적용된 신분 이것은 노비죠.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 청금록은 유생들의 명부입니다. 유생들의 명부.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 전개된 배경 이것은 백정 이 대규모 소총운동을 전개한 신분 서울 통청을 소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중인들이죠.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한 계청 이것은 신량역천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동에 따로 한 천지가 있으니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도다. 큰 파도 수만이랑 삼면을 두르고 북쪽에 육지가 줄처럼 이어져 있네. 가운데 땅덩이 천리가 바로 조선이니 강산에 아름다운 경치 천하에 이름 났네. 처음 누가 나라를 열고 풍문을 열었던가 제석의 손자 이름하여 당군이라 당군조선 이야기가 있고 이것도 운문으로 되어 있죠. 운문으로 제왕운기가 되겠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여 나라 이름을 바래라 하였다. 이것은 영제유득공의 바래고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제왕운기 바래고 아는 것은 제왕운기 원간석기에 써졌다. 맞죠? 1287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사술하였다. 맞죠? 바래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맞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맞고 기전체 형식 아니죠. 그 제왕운기는 서사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이렇게 해서 15회부터 16회까지 조선시대 기출문제풀이 조선시대 세 번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17회, 18회로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